안녕하세요. 오늘은 D400 트랙터를 가지고 귀농, 기촌, 농민 여러분들이 중고로 구입했을 적에 어떤 것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가 있으면요, 외형도 사실 깨끗해야죠. 기름 세례도 없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또 사시고 나서 수리비 더 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그 체크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제조 번호가 여기 있는데 그 2로 시작하네요. 저 공장장님 2로 시작하면은 몇 년도식인가요? 2005년식인데요. 대동에 한해서 ABCD로 해가지고 연식이 구별되어 있거든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이 2로 되어 있으면 알파벳 순으로 그 연도별로 측정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콤바인에도 앞자리가 2자가 붙은 게 있고 이항기도 2자 뭐 이런 등등이 다 이게 2005년도 5년식이죠. 그때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17년 뭐 18년 쓴 기계라고 지금 보면은 오래된 거죠. 이 정도면은 뭐 앞으로 여기도 수리를 해야 되고 저기도 수리해야 되고 고장이 빈도가 높다고 보셔야 돼요. 뭐 싼 것이 있겠지만은 싼 만큼 또 수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이 이제 그 돈이고 또 뭐라 그럴까 이 일은 또 고장이 나가지고 제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어디 있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기계를 중고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은 본네트를 열어볼게요. 예. 이거는 에어컨 타입이라 요 벨트 연결된 장력 그리고 이 안에 터져 있는 거 이런 거는 보는 이유가 요 베어링도 이제 시동 걸면 돌 때 소리가 나는 게 있는데 요런 콤프 같은 건 보통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데 부분은 지금 오일이 흘러내리는 게 보일 거예요.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고를 팔려고 할 때 시동을 다 세척을 해놓기 때문에 그때는 시동을 걸어놓고 조금 있다 보면은 오일이 새는 게 보여요. 한 10분, 20분가량? 그게 보이니까 한번 양해를 부탁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오일 새는 부분 요런 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약하게 새잖아요.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수리가 조만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 부동액을 열어보면은 이 안쪽에 부동액이 들어있거든요. 시동을 거는 상태에서 조금 처음에는 이게 가만히 있다가 물이 잔잔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시동을 걸고 한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은 서머스테이 작동해서 물이 게을물 흐르듯이 흐르거든요.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뭐 기름기가 좀 떠 있는 것도 있던데 기름기 떠 있는 거는 그런 거는 뭐죠? 예를 들어 헤드 가스켓이 슬쩍 나가가지고 오일이랑 섞이는 경향도 있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은 부동액을 교환할 때 오일이 섞이는 경향이 간혹가다 있어요. 세척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헤드가스켓이 나가고 그러면은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기종하고 마력수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적게는 한 교환해서 헤드 가스켓 교환해서 한 70에서 50만 원 사이고요. 많게는 한 150만 원 그 정도까지 들고요. 야, 이거 수리비 너무 나와가지고 그거 꼭 봐야 되겠는데요. 그거 체크 예, 물 흐름을 예. 중요시 봐줘야 돼요. 단디해야 되겠는데요. 예. 뭐 값을 깎아주든지 뭐 그렇게 예. 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엔진에서는 엔진 보링 시기가 되면 남아가스라고 해서 엔진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흰 연기하고 오일을 뿜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로크한 커버 위쪽에 있는데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흡기 매니폴드랑 연결돼 있거든요. 요 호스가 이 호스예요. 지금 이 호스인데 매니폴드랑 연결돼 있는데 엔진의 온도 열에 의한 그 공기가 흡기로 다시 들어가서 출력을 좋게 해주는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거를 많이 확인하고 싶으면은 요걸 빼야 되는데 거기선 그것까지는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전번에 3503 트랙터를 보니까 말이죠. 이 호스가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과거의 모델들은 옆에 있어가지고 그쵸. 발견하기가 아주 체크하기가 쉬웠는데 이거는 조금 조금 막 난감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지. 그 대신 이제 성능이라든가 출력은 좋아지는 그렇죠. 반면에 요거를 찾기는 좀 어렵게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아, 되는 이거 거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같은 경우는 유압 펌프거든요. 뒤에 로타리를 들어주든지 핸들 파워 핸들 작동시켜주든지 하는 펌프인데 수리를 몇 번 하고 나다 보면은 요 볼트 위에 있는 볼트랑 밑에 있는 볼트 요게 많이 망가져요. 조이는 부분이 이게 약해가지고 그쪽에서 오일이 슬슬 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 펌프를 산을 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오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산을 넓히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진 다 교환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펌프 자체도 유압 펌프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전번에 그 이 파이프가 빠져가지고 보니까 말이죠. 펌프를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5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마력사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또 유압 펌프 자체 금액도 비싸져요. 그만큼 힘이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앞쪽에 차축에 보시면은 이 앞쪽 차축 오일실하고 양쪽 차축 오일실은 금액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 밑에 요런 데에서 많이 새는 게 제일 위험해요. 요런 데에서 새게 되면은 안에 기어가 나갔든지 베어링이 나갔든지 하는데 그 작업이 좀 비싸요. 그리고 뒷차축에서도 요런 오일실 차축에서 새는 거는 상관이 저 금액이 그렇게 안 비싸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 그쪽이요. 근데 이 어깨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새는 거는 요 부분 양쪽에 똑같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에서 새는 거는 이 전체를 다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공인비 자체도 비싸요. 그래가지고 요런 데 새는 거를 중요시 봐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별도 PTO를 나눠서 뜯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PTO 오일실 갈고 이런 새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이게 통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오일실만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안에 베어링이니 뭐니 하면은 나가게 됐으면 그런 통째로 미션을 다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시 봐주세요. 아, 그러고요. 이 기종은 원래 그 수평, 자동 수평이 없는 기계인데 별도로 한 25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요거 밸브 조합, 그 다음에 시린더, 수평 센서, 내부의 그 컨트롤러 이거를 별도로 부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 수평을 찾는데 뭐 그분들에게 참조가 되었으면 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수평은 뭐 별도로 이렇게 다시는 경우는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요.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뭐 연결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 D400 중고 가격이 얼마나 이 정도면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 정도는 수리 들어가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엔진에서도 누유가 많이 되고 지금 사용 빈도가 크기 때문에 한 500선에서 한 600선 사이면 이 정도는 가능할 건데요. 이거보다 시간도 적게 쓰고 엔진하고 상태가 좋으면 한 800선 로더가 붙어 있으면 거기다 2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고요. 이건 로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오늘 뭐 귀하신 내용을
많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좀 뵙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